숙종 말년, 조선의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대신 김희현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임금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은 자신을 도와줄 충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30년간 조정에서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임금으로부터 급히 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이 날로 커져 과인의 목소리가 조정에 닿지 않는다. 경만이 과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하이니 은밀히 김희현을 견제할 방도를 찾아달라. 주상의 간절한 부탁이지만 김희현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어찌 손을 쓸 방도가 없구나. 김희현은 이미 조정의 주요 관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았고 청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반대파를 제거해왔습니다. 이판서로서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이판서는 답답한 마음에 한양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망설여서야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김희현의 약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판서님. 판서님, 저기 보이는 관상 보는 여인. 정말 기가 막히게 봅니다. 어제 최참판 부인이 다녀가셨는데 딱 맞춰 말하더라고요. 앞날까지 훤히 내다본다니까요. 이판서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관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면 혹시 김희현을 상대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관상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가보자.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천기누설 금지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이판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의 단아한 여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판서님.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찌 제 이름을? 해련은 이판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상가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판서님의 관상을 보니 미간이 찡그러져 있고 눈동자에 근심이 서려 있으되 그 근심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큰 뜻에서 나온 것이군요. 그리고 턱이 넓고 관록궁이 붉으니 임금님과 관련된 일로 고심하고 계시는군요. 어찌 그런 것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해련은 이판서를 앉게 한 후 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서님의 인당이 어둡고 양볼의 기색이 탁하되 눈빛만은 맑으니 큰 근심이 있으나 그 뜻이 정의롭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악한 세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앞일을 보실 수 있으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련은 이판서의 관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기이합니다. 판서님의 관상에 두 가지 기운이 엇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큰 산이 작은 산을 덮으려 하는 흉한 기운, 그러나 다른 하나는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서서히 큰 산을 무너뜨릴 길한 기운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조정의 큰 산 같은 세력이 작은 산들을 누르고 있으나 작은 산들 아래 숨어있던 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만 판서님의 관고를 보니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이미 판서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판서는 해련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판서와 해련은 은밀히 만나 김희현의 세력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해련의 놀라운 관상술과 이판서의 실행력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김익현 세력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해련은 김익현의 신복인 조참판을 멀리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판서님,
조참판의 관상을 멀리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참판을? 그 자는 김희현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인데. 그 자의 미간 사이가 검게 물들었고 눈꼬리가 처져 있으되 동자는 탐욕으로 번득입니다. 더욱이 입술 아래 인중이 깊게 패여 있으니 이는 여색에 빠져 큰 화를 당할 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런 일? 내일이 정유일입니다. 조참판의 명궁을 보니 정유일의 주색으로 인해 혀가 꼬일 것입니다. 반드시 기생집에 갈 것이니 판서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관상만으로 그런 것까지. 관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모두 새겨져 있거든요. 해련의 예언대로 조참판은 그날 밤 기생집에 나타났습니다. 이 판서는 다른 손님인 척하며 그 자리에 있었고 술에 취한 조참판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건 아닌가? 대감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소. 복이란 곧 우리 모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야. 김대감님께서 청나라 대인들과 큰일을 꾸미고 계시거든. 보통 일이 아니야. 청나라와 큰일이라니. 사실 말인데 곧 조선도 청나라의 일부가 될 거야. 김대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무슨 소리여? 그런 말을 함부로. 아이고, 뭐가 함부로야. 김대감님께서 이미 청나라 조정과 모든 걸 약속하셨다고 했어. 우리는 그때 되면 청나라 관리가 되는 거지. 조선 따위보다 훨씬 큰 벼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이 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익현이 단순히 권력욕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청나라에 바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판서는 해련의 조언에 따라 김익현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외곽의 한적한 기와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김익현이 청나라 밀사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조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면 조선 팔도를 청나라 직할지로 편입시키고 너희들을 총독으로 임명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조선의 군사기밀, 공물대장, 그리고 각 고을의 세금 장부를 모두 넘겨야 한다. 그리고 한양의 주요 거점들을 우리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호조판서 자리에 제 사람을 심어놨고 병조의 기밀도 빼낼 수 있습니다. 좋다. 하지만 최근 이 판서라는 자가 방해가 되고 있다던데 이런 일들이 새어나가면 곤란하다. 걱정 마십시오. 곧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겠습니다. 역적 혐의를 씌워서. 이 판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익현의 매국 행위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해련의 가게에 돌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씨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조참판이 실제로 그런 말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김희현이 직접 청나라 밀사와 만나 나라를 팔아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김희현의 관상을 보니 이미 충신의 기상은 사라지고 간신의 상이 완연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참판 하나 잡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은 김희현의 장남 김진사를 노려야 합니다. 그 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쉽게 꼬리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해련은 며칠 전 김진사를 우연히 목격했을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의 관상을 보니 눈썹이 진하고 눈가에 자애로운 주름이 있으되 그 주름이 모두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코는 고드나 콧망울이 두터운 것이 효성이 지극한 상이지요. 어머니 궁이란? 얼굴에서 왼쪽 광대뼈 위쪽을 어머니 궁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마치 먹구름에 가린 달처럼 어둡게 흐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둠이 점점 진해지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몸이 매우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정말 그런 것까지 얼굴에 나타나요. 효성이 지극한 자는 어미의 병이 자신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김진사의 입술 주변을 보니 늘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심이 지나친 자는 어미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려 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잃지요. 제가 그의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관상을 보는 자는 의술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병의 원인이 모두 드러나거든요. 다음 날 해련은 이판서와 함께 김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의 병 때문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진사님 어머니의 병은 심장이 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얼굴의 기색을 보니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어찌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하지만 이 병을 고치려면 매우 귀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청심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 중 하나가 무엇이든지 구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사향노루의 배꼽향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고 청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혹시 청나라와 거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릴 수 있을 텐데. 실은 아버지께서 청나라 사신들과 자주 만나시는데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혹시 어떤 사신들인지 아시나요? 조정 일을 의논한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청나라 대인들과 조선의 미래에 대해 큰 계획을 세우신다고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효심의 눈이 먼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매국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판서와 해련의 세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희현의 또 다른 신복인 윤석이를 노렸습니다. 윤석이는 병조에서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판서님, 윤석이의 관상을 살펴보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인가? 그자의 콧망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양쪽 관자놀이에 푸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는 술을 극도로 탐하되 술버릇이 고약한 상이지요. 더욱이 인중이 비뚤어져 있으니 인중이 비뚤어졌다는 것은 술에 취하면 평소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의 생일이더군요. 생일이라면 분명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이의 얼굴을 보니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지를 상이 역력합니다. 해련의 예언대로 윤석이는 동료들과 큰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판서는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며 그 술자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다 김대감님 덕분이야. 윤석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뭐가 크다고? 곧 우리는 모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김대감님께서 청나라 군사들이 조선에 주둔할 지역을 미리 정해 놓으라고 하셨거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함부로가 아니야. 이미 한강 이북의 모든 군사 요충지 지도를 청나라에 넘겼다고. 우리 조선군 배치까지 다 알려줬어. 그뿐만 아니야. 각 지방 관하의 무기고 현황, 군량미 저장 위치까지 모든 걸 다 넘겼다니까. 이판서는 경악했습니다. 군사 기밀까지. 김익현의 매국 행위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판서는 다음 날 해련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해 씨의 관상술이 또다시 적중했습니다. 윤석이가 정말로 엄청난 비밀을 쏟아냈어요. 술주정뱅이의 얼굴은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들으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군사 기밀, 무기고 현황, 심지어 청나라군 주둔지까지. 김익현이 나라의 모든 비밀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김희현이 모를 리 없습니다. 곧 역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후 몇 달간 이판서와 혜련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혜련이 관상으로 상대의 약점과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면 이판서가 그것을 이용해 김희현 세력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조참판을 비롯해 김희현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실각하기 시작했고 김희현의 세력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갔습니다. 해씨 덕분에 김익현의 신복들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관상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시면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판서님, 관상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서님의 의지와 실행력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하면 김익현 본인도. 판서님,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불길한 기운이란? 우리가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 위기가 곧 우리 모두를 덮칠 것입니다. 김희현이 마지막 수를 쓸 것 같습니다. 혜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이 약해지자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폐하! 청나라 사신께서 급히 오신다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이 갑자기 무슨 일로? 최근 우리 조정의 역적들이 날뛰고 있다는 소문이 청나라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이판서와 그 무리들 말입니다. 김희현은 이미 청나라의 이판서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위압적인 청나라 사신이 대궐에 입궐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조정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 중에 대청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의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신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판서와 그 일당들이 대청을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두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적이다. 즉시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라. 하지만 그들이 정말 역적인지 확실한 증거가 임금도 대청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것이냐. 이것은 조선과 청나라의 우호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임금은 청나라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이판서와 혜련의 체포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식간에 이판서와 혜련은 체포되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씨,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을 과소평가했어요. 결국 그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군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이고 김익현은 마음껏 나라를 청나라에 팔아넘길 것입니다. 당신의 관상술도 이번엔 완전히 틀렸습니다. 판서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청나라 사신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처음 뵈었을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큰 산이 작은 산을 덮으려 하지만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미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뿌린 진실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거든요. 하지만 청나라 사신이 직접 나서는 상황에서 누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희현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것이에요. 청나라의 힘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조선의 신하들이 자기네 동료를 청나라 사신의 명령으로 죽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까요? 바로 그때
궁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인 박대감이 다른 신하들을 모아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조선의 신하인가? 아니면 청나라의 꼭두각시인가? 박대감, 무슨 일로 그리 흥분하시는지요? 눈을 뜨고 보시오. 우리가 우리나라 신하를 청나라 사신의 명령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이요? 하지만 이 판서가 역적이라고. 역적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묻겠소. 이 판서가 한 일이 과연 역적의 일이었소? 그가 밝혀낸 것들을 생각해 보시오. 조참판의 부정, 김진사의 실언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이. 박대감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판서가 밝혀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니 모든 것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익현이 청나라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김희연이 청나라 사신 앞에서 어떻게 굽실거리고 있는지. 저자가 과연 조선의 신하인가, 청나라의 앞잡이인가. 그렇다면 설마 정말로 김희연이 우리나라를.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 갔소? 우리 조선이 언제부터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 우리 신하를 처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신하를 청나라의 명령으로 죽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동안 이 판서와 해련이 뿌린 진실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하나둘씩 김희현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대감을 필두로 한 신하들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폐하! 신들이 아뢰옵니다. 김희현이야말로 진짜 역적이옵니다. 그러나 청나라 사신이. 폐하! 신들은 조선의 신하들이옵니다. 청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조선이 언제부터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 우리 신하를 처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역적들이 감히 청나라 사신님 앞에서 이런 무례를. 역적은 바로 너다, 김희연. 네가 청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다 있다. 조참판의 술자리 발언, 김진사의 실언, 그리고 내가 청나라 밀사와 은밀히 만난 것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거짓말이다. 나는 단지 무엇이냐? 조선을 청나라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냐? 상황이 급반전되자 청나라 사신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든 조선 신하들 앞에서 폭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대청의 사신을 모독하는 것이냐? 사신님, 이 미친 자들이 갑자기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과인이 조선의 임금이다. 조선 땅에서 조선의 신하를 다스리는 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임금이 대청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이것은 두 나라의 우호를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호라고 하시나? 우리 신하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우호란 말이요.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독립된 나라의 신하들이요. 이때 김희현이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청나라 사신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바친 군사 기밀들, 곡물 장부들, 모든 것을 무시하시려는 겁니까? 보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저자가 군사 기밀과 곡물 장부를 청나라에 바쳤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가 어찌 우리나라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매국노가 아닙니까? 김익현을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이판서와 해련을 즉시 석방하라.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청나라와 약속했다. 조선의 모든 세금, 모든 군사력을 청나라에 바치기로. 들으셨습니까? 저자가 지금도 매국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대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냐? 이 일의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청나라와 적대할 뜻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사신은 즉시 돌아가기 바란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김익현은 체포되었고 청나라 사신은 쫓겨났습니다. 이판서와 해련은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대전에 섰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들의 충애 덕분에 과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이 큰 화를 면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모든 것은 해련의 지혜 덕분입니다. 특히 이 여인은 정말 청기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구나.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가? 폐하, 소녀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읽을 뿐이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모두 새겨져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해씨가 처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결국 큰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판서님, 그 뿌리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였고요. 앞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 힘을 써 주기 바란다. 그렇게 조선의 하늘에 다시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후에 해련은 궁중의 관상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병든 백성들을 위해 얼굴빛만 보고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법을 알려주었고, 조정에 숨어있던 충신들과 간신들을 구별해내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 그들의 무죄를 밝혀내는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판서는 더욱 현명한 신하가 되어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청기를 꿰뚫어보는 관상가 여인과 충직한 신하.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숙종 말년 조선의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대신 김희현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임금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은 자신을 도와줄 충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30년간 조정에서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임금으로부터 급히 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이 날로 커져 과인의 목소리가 조정에 닿지 않는다. 경만이 과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하이니 은밀히 김희현을 견제할 방도를 찾아달라. 주상의 간절한 부탁이지만 김희현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어찌 손을 쓸 방도가 없구나. 김희현은 이미 조정의 주요 관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았고 청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반대파를 제거해왔습니다. 이판서로서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이판서는 답답한 마음에 한양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망설여서야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김희현의 약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판서님. 판서님, 저기 보이는 관상 보는 여인. 정말 기가 막히게 봅니다. 어제 최참판 부인이 다녀가셨는데 딱 맞춰 말하더라고요. 앞날까지 훤히 내다본다니까요. 이판서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관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면 혹시 김희현을 상대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관상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가보자.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천기누설 금지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판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의 단아한 여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판서님.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찌 제 이름을? 해련은 이판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상가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판서님의 관상을 보니 미간이 찡그러져 있고 눈동자에 근심이 서려 있으되 그 근심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큰 뜻에서 나온 것이군요. 그리고 턱이 넓고 관록궁이 붉으니 임금님과 관련된 일로 고심하고 계시는군요. 어찌 그런 것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해련은 이판서를 앉게 한 후 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서님의 인당이 어둡고 양볼의 기색이 탁하되 눈빛만은 맑으니 큰 근심이 있으나 그 뜻이 정의롭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악한 세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앞일을 보실 수 있으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련은 이판서의 관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기이합니다. 판서님의 관상에 두 가지 기운이 엇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큰 산이 작은 산을 덮으려 하는 흉한 기운, 그러나 다른 하나는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서서히 큰 산을 무너뜨릴 길한 기운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조정의 큰 산 같은 세력이 작은 산들을 누르고 있으나 작은 산들 아래 숨어있던 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만 판서님의 관고를 보니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이미 판서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판서는 해련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판서와 해련은 은밀히 만나 김희현의 세력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해련의 놀라운 관상술과 이판서의 실행력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김익현 세력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해련은 김익현의 신복인 조참판을 멀리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판서님, 조참판의 관상을 멀리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참판을? 그 자는 김희현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인데. 그 자의 미간 사이가 검게 물들었고 눈꼬리가 처져 있으되 동자는 탐욕으로 번득입니다. 더욱이 입술 아래 인중이 깊게 패여 있으니 이는 여색에 빠져 큰 화를 당할 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런 일? 내일이 정유일입니다. 조참판의 명궁을 보니 정유일의 주색으로 인해 혀가 꼬일 것입니다. 반드시 기생집에 갈 것이니 판서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관상만으로 그런 것까지. 관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모두 새겨져 있거든요. 해련의 예언대로 조참판은 그날 밤 기생집에 나타났습니다. 이판서는 다른 손님인 척하며 그 자리에 있었고 술에 취한 조참판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건 아닌가? 대감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소. 복이란 곧 우리 모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야. 김대감님께서 청나라 대인들과 큰일을 꾸미고 계시거든. 보통 일이 아니야. 청나라와 큰일이라니, 사실 말인데, 곧 조선도 청나라의 일부가 될 거야. 김대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무슨 소리여? 그런 말을 함부로. 아이고, 뭐가 함부로야. 김대감님께서 이미 청나라 조정과 모든 걸 약속하셨다고 했어. 우리는 그때 되면 청나라 관리가 되는 거지. 조선 따위보다 훨씬 큰 벼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이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익현이 단순히 권력욕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청나라에 바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판서는 해련의 조언에 따라 김익현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외곽의 한적한 기와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김익현이 청나라 밀사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조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면 조선 팔도를 청나라 직할지로 편입시키고 너희들을 총독으로 임명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조선의 군사기밀, 곡물대장, 그리고 각 고을의 세금 장부를 모두 넘겨야 한다. 그리고 한양의 주요 거점들을 우리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호조판서 자리에 제 사람을 심어놨고 병조의 기밀도 빼낼 수 있습니다. 좋다. 하지만 최근 이판서라는 자가 방해가 되고 있다던데 이런 일들이 새어나가면 곤란하다. 걱정 마십시오. 곧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겠습니다. 역적 혐의를 씌워서. 이판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익현의 매국 행위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이판서는 해련의 가게에 돌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씨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조참판이 실제로 그런 말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김희현이 직접 청나라 밀사와 만나 나라를 팔아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김희현의 관상을 보니 이미 충신의 기상은 사라지고 간신의 상이 완연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참판 하나 잡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은 김희현의 장남 김진사를 노려야 합니다. 그 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쉽게 꼬리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해련은 며칠 전 김진사를 우연히 목격했을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의 관상을 보니 눈썹이 진하고 눈가에 자애로운 주름이 있으되 그 주름이 모두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코는 고드나 콧망울이 두터운 것이 효성이 지극한 상이지요. 어머니 궁이란? 얼굴에서 왼쪽 광대뼈 위쪽을 어머니 궁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마치 먹구름에 가린 달처럼 어둡게 흐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둠이 점점 진해지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몸이 매우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정말 그런 것까지 얼굴에 나타나요. 효성이 지극한 자는 어미의 병이 자신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김진사의 입술 주변을 보니 늘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심이 지나친 자는 어미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려 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잃지요. 제가 그의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관상을 보는 자는 의술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병의 원인이 모두 드러나거든요. 다음 날 해련은 이판서와 함께 김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의 병 때문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진사님 어머니의 병은 심장이 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얼굴의 기색을 보니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어찌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하지만 이 병을 고치려면 매우 귀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청심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 중 하나가 무엇이든지 구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사향노루의 배꼽향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고 청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혹시 청나라와 거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릴 수 있을 텐데. 실은 아버지께서 청나라 사신들과 자주 만나시는데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혹시 어떤 사신들인지 아시나요? 조정일을 의논한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청나라 대인들과 조선의 미래에 대해 큰 계획을 세우신다고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효심의 눈이 먼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매국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판서와 해련의 세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희현의 또 다른 신복인 윤석이를 노렸습니다. 윤석이는 병조에서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판서님, 윤석이의 관상을 살펴보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인가? 그자의 콧망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양쪽 관자놀이에 푸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는 술을 극도로 탐하되 술버릇이 고약한 상이지요. 더욱이 인중이 비뚤어져 있으니 인중이 비뚤어졌다는 것은 술에 취하면 평소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의 생일이더군요. 생일이라면 분명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이의 얼굴을 보니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지를 상이 역력합니다. 해련의 예언대로 윤석이는 동료들과 큰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판서는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며 그 술자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다 김대감님 덕분이야. 윤석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뭐가 크다고? 곧 우리는 모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김대감님께서 청나라 군사들이 조선에 주둔할 지역을 미리 정해 놓으라고 하셨거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함부로가 아니야. 이미 한강 이북의 모든 군사 요충지 지도를 청나라에 넘겼다고. 우리 조선군 배치까지 다 알려줬어. 그뿐만 아니야. 각 지방 관하의 무기고 현황, 군량 및 저장 위치까지 모든 걸 다 넘겼다니까. 이판서는 경악했습니다. 군사 기밀까지. 김익현의 매국 행위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판서는 다음 날 해련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해 씨의 관상술이 또다시 적중했습니다. 윤석이가 정말로 엄청난 비밀을 쏟아냈어요. 술주정뱅이의 얼굴은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들으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군사 기밀, 무기고 현황, 심지어 청나라군 주둔지까지. 김익현이 나라의 모든 비밀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김희현이 모를 리 없습니다. 곧 역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후 몇 달간 이판서와 해련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해련이 관상으로 상대의 약점과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면 이판서가 그것을 이용해 김희현 세력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조참판을 비롯해 김희현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실각하기 시작했고 김희현의 세력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갔습니다. 해 씨 덕분에 김익현의 신복들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관상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시면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판서님, 관상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서님의 의지와 실행력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하면 김익현 본인도. 판서님,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불길한 기운이란 우리가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 위기가 곧 우리 모두를 덮칠 것입니다. 김희현이 마지막 수를 쓸 것 같습니다. 해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이 약해지자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폐하! 청나라 사신께서 급히 오신다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이 갑자기 무슨 일로? 최근 우리 조정에 역적들이 날뛰고 있다는 소문이 청나라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이판서와 그 무리들 말입니다. 김희현은 이미 청나라의 이판서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위압적인 청나라 사신이 대궐에 입궐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조정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 중에 대청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의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신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판서와 그 일당들이 대청을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두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적이다. 즉시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라. 하지만 그들이 정말 역적인지 확실한 증거가 임금도 대청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것이냐? 이것은 조선과 청나라의 우호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임금은 청나라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이판서와 해련의 체포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식간에 이판서와 해련은 체포되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씨,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을 과소평가했어요. 결국 그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군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이고 김익현은 마음껏 나라를 청나라에 팔아넘길 것입니다. 당신의 관상술도 이번엔 완전히 틀렸습니다. 판서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청나라 사신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처음 뵈었을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큰 산이 작은 산을 덮으려 하지만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미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뿌린 진실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거든요. 하지만 청나라 사신이 직접 나서는 상황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김희현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것이에요. 청나라의 힘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조선의 신하들이 자기네 동료를 청나라 사신의 명령으로 죽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까요? 바로 그때 궁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인 박대감이 다른 신하들을 모아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조선의 신하인가? 아니면 청나라의 꼭두각시인가? 박대감, 무슨 일로 그리 흥분하시는지요? 눈을 뜨고 보시오. 우리가 우리나라 신하를 청나라 사신의 명령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이요? 하지만 이판서가 역적이라고. 역적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묻겠소. 이판서가 한 일이 과연 역적의 일이었소? 그가 밝혀낸 것들을 생각해 보시오. 조참판의 부정, 김진사의 실언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이. 박대감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판서가 밝혀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니 모든 것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익현이 청나라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김희연이 청나라 사신 앞에서 어떻게 굽실거리고 있는지. 저자가 과연 조선의 신하인가, 청나라의 앞잡이인가? 그렇다면 설마 정말로 김희연이 우리나라를.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 갔소? 우리 조선이 언제부터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 우리 신하를 처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신하를 청나라의 명령으로 죽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동안 이판서와 해련이 뿌린 진실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하나둘씩 김희현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대감을 필두로 한 신하들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폐하! 신들이 아뢰옵니다. 김희현이야말로 진짜 역적이옵니다. 그러나 청나라 사신이. 폐하! 신들은 조선의 신하들이옵니다. 청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조선이 언제부터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 우리 신하를 처형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역적들이 감히 청나라 사신님 앞에서 이런 무례를. 역적은 바로 너다, 김희현. 네가 청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다 있다. 조참판의 술자리 발언, 김진사의 실언, 그리고 내가 청나라 밀사와 은밀히 만난 것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거짓말이다. 나는 단지 무엇이냐? 조선을 청나라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냐? 상황이 급반전되자 청나라 사신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든 조선 신하들 앞에서 폭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대청의 사신을 모독하는 것이냐? 사신님, 이 미친 자들이 갑자기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과인이 조선의 임금이다. 조선 땅에서 조선의 신하를 다스리는 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임금이 대청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이것은 두 나라의 우호를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호라고 하시나? 우리 신하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우호란 말이요.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독립된 나라의 신하들이요. 이때 김희현이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청나라 사신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바친 군사 기밀들, 곡물 장부들, 모든 것을 무시하시려는 겁니까? 보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저자가 군사 기밀과 곡물 장부를 청나라에 바쳤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가 어찌 우리나라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매국노가 아닙니까? 김익현을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이판서와 해련을 즉시 석방하라.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청나라와 약속했다. 조선의 모든 세금, 모든 군사력을 청나라에 바치기로. 들으셨습니까? 저자가 지금도 매국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대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냐? 이 일의 후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청나라와 적대할 뜻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사신은 즉시 돌아가기 바란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김익현은 체포되었고 청나라 사신은 쫓겨났습니다. 이판서와 해련은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대전에 섰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들의 충해 덕분에 과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이 큰 화를 면했다.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모든 것은 해련의 지혜 덕분입니다. 특히 이 여인은 정말 청기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구나.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가? 폐하, 소녀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읽을 뿐이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모두 새겨져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해씨가 처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결국 큰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판서님, 그 뿌리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였고요. 앞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 힘을 써 주기 바란다. 그렇게 조선의 하늘에 다시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후에 해련은 궁중의 관상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병든 백성들을 위해 얼굴빛만 보고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법을 알려주었고,
조정에 숨어있던 충신들과 간신들을 구별해내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 그들의 무죄를 밝혀내는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판서는 더욱 현명한 신하가 되어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청기를 꿰뚫어보는 관상가 여인과 충직한 신하.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숙종 말년 조선의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대신 김희현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임금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은 자신을 도와줄 충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30년간 조정에서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임금으로부터 급히 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김희현의 세력이 날로 커져 과인의 목소리가 조정에 닿지 않는다. 경만이 과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하이니 은밀히 김희현을 견제할 방도를 찾아달라. 주상의 간절한 부탁이지만 김희현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어찌 손을 쓸 방도가 없구나. 김희현은 이미 조정의 주요 관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았고 청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반대파를 제거해왔습니다. 이판서로서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이판서는 답답한 마음에 한양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망설여서야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김희현의 약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판서님. 판서님, 저기 보이는 관상 보는 여인, 정말 기가 막히게 봅니다. 어제 최참판 부인이 다녀가셨는데 딱 맞춰 말하더라고요. 앞날까지 훤히 내다본다니까요. 이판서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관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면 혹시 김희현을 상대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관상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가보자.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천기누설 금지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이판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의 단아한 여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판서님.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찌 제 이름을? 해련은 이판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상가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판서님의 관상을 보니 미간이 찡그러져 있고 눈동자에 근심이 서려 있으되 그 근심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큰 뜻에서 나온 것이군요. 그리고 턱이 넓고 관록궁이 붉으니 임금님과 관련된 일로 고심하고 계시는군요. 어찌 그런 것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해련은 이판서를 앉게 한 후 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서님의 인당이 어둡고 양볼의 기색이 탁하되 눈빛만은 맑으니 큰 근심이 있으나 그 뜻이 정의롭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악한 세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앞일을 보실 수 있으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련은 이판서의 관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기이합니다. 판서님의 관상에 두 가지 기운이 엇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큰 산이 작은 산을 덮으려 하는 흉한 기운, 그러나 다른 하나는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서서히 큰 산을 무너뜨릴 길한 기운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조정의 큰 산 같은 세력이 작은 산들을 누르고 있으나 작은 산들 아래 숨어있던 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만 판서님의 관고를 보니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이미 판서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판서는 해련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판서와 해련은 은밀히 만나 김희현의 세력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해련의 놀라운 관상술과 이판서의 실행력이 결합되면서 그들은